제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2025년 추진 실적 작성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도서관협회 손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 각 부처 및 지자체 도서관 정책 담당자분들의 제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현장 안착 지원, 기관별 제출 자료의 충실성 제고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설명회는 현장 촬영 후에 한국도서관협회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행사 시작 전에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윤희훈 위원장님의 인선 말씀을 듣고 이영미 사무관님의 2025년 추진실적 평가 계획 안내, 박민정 연구원님의 추진실적 양식 및 자체평가 작성 방법 설명 이후에 10분간 휴식을 하고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도서관위원회 윤희원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가) 이제 한 열흘 남았죠. 아마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법 14조에 근거해서 국가도서관의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의 1, 2, 3항에 거쳐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평가를 하고 내년 4월 12일인가요? 아마 그날 추진실적에 대한 시상도 아마 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위원회 구성이 2년 가까이 지체가 돼서 지난해 4월 8일자로 제가 위원장으로 위촉이 돼서 급히 5월 29일 날 전체회의를 통해서 4차 종합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2028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계획이니까 2023년도에 4차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 9월 내외로.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제대로 진행이 돼서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늦어서 지금 반쪽짜리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2025년 올해 시행계획이 이제 4차 종합계획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1년간 이제 시행계획 근거에서 추진한 실적을 오늘 좀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작성을 하셔서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위원회에서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 2개월 정도 평가를 하고 이의도 신청받고 해서 4월 달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차 계획이 지금 1, 2, 3차 4차 계획 20년째 지금 진행이 되는데 20년 가까이 이 계획은 국가에서 도서관 분야에 적용하는 종합계획이죠. 기본계획이고 당연히 법정계획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침계획이 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4차 계획의 비전이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이죠. 이제 그 핵심 가치가 공동체 문제, 그러니까 공동체 성장이 두 번째로 나오고 첫 번째가 따뜻한 동행입니다.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미래고, 지속 가능한 미래는 우리 도서관과 사서직에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가 12개, 목표가 4개니까 3개 중에서 12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봐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오리엔테이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1년 동안 추진해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미처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을 지금 작성을 할 때 좀 잘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뭐 수상을 하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중앙행정기관 29개, 시도 17개, 총 46개의 기관들이 도서관 정책 실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전달했는가, 국민들은 도서관을 상대로 얼마나 박수를 치는가, 그럼으로써 도서관에 근무하는 우리 전문가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화가 풍성한 국민 모두가 인문정신 문화가 장착돼서 전부 다 조금 이제 그 품격이 높은 국민, 품격이 높은 사회 모아서 고품격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베이스캠프에 도서관이 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결과는 뭐 포상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겠지만은 그 과정상에 열심히 함으로써 도서관의 존재감, 사회가 보는 도서관에 대한 시각, 도서관이 없으면 못 살겠다. 도서관과 동행하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고 궁극적인 지향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찮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서관이 우뚝 서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실은 나지만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 내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용자들이 전부 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만들어서 진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난 70년간 고도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풍요는 가져왔지만 정신문화적인 빈곤, 이 상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인 빈곤의 격차가 사회에서 많은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갭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 도서관이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다. 뭐로? 책으로, 지식으로, 문화로,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가장 잘 집적해가 있고 가장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시설이 도서관이다. 이거는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긍심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금 OT를 하고 돌아가셔서 한 달간 힘들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힘든 작업이지만은 그 결과는 후에 한국의 나라를 문화국가로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말씀들이 나올 거니까 솔직하게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에 대해서 많은 좀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이 됐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 실적을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훨씬 나은 행복한 건강한 한 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진행을 하고 저희도 잘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국가도서관위원회 이용미 사무관님의 2025년 추진실적 평가 계획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용미 사무관님, 박수 받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이용미 사무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에는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또 그 현장에서 바뀌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총괄도 계실 거고, 과제 담당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 그 추진실적 평가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왔던 부분들, 경과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짧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지금 앞에 제시해드린 PPT 파일은 그 총괄 담당자 통해서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목적 및 기본 방향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 현장 안착을 위해서 부처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점검하는 데 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단 보시면 그래서 올해는 25년도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점검한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하신 도서관 법령에 대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예, 추진 기호는 보시면 그래서 해당 법은 신설 20년이에요. 20년 6월 9일을 통해서 법령 이 부분 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문체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이 시점에 많은 그 정부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 제도가 많이들 좀 개정안이 좀 발의됐고 통과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평가 체계의 점검이라는 거, 이게 평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점검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점검 평가. 이 부분들이 많은 기본법에 좀 신설이 됐다. 예, 도서관법뿐이 아니라 예,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추진 개요는 그래서 평가년도 시기는 22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평가 시기는 1월부터 4월. 예, 아까 법률은 20년에 됐는데 시행은 왜 22년부터 했는지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년도 1년간 실적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종합계획에 따른 각 부처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자료집 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6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리고 뭐 국가도서관위원회뿐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그다음에 중앙에 계신 또 도서관 정책 모든 부분들이 이 함께 6년 동안에 사실 좀 어수선할 수도 있었고 사실 좀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좀 진행이 함께 오셨다라고 해서 저는 좀 격려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에 법제화가 됐어요. 예. 근데 이 시점에 사실은 문체부도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희 또한. 왜냐하면 이제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은 그러니까 담당하고 계시거나 뭐 이제 정책 업무 하시거나 중앙행정기관의 그 중장기계획 업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은 1, 2, 3차 동안에 사실 선언적인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시행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 실적은 사실은 보고로 끝나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평가 제도가 들어옴에 인해서 지금 저희도 뭐 기반 구축이라고 21년도에 이제 적시되어 있지만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평가도 국무조정실의 정무 업무 평가위원회 매년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희도요. 그래서 지금 안내드리는 모든 프로세스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정보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 지표, 그다음에 일정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심의 의결이 된 부분의 사항이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차 종합계획이 19년에서 23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3차 종합계획도 사실상 많이 선언적이었어서 저희가 평가 제도를 반영하기에는 맞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21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 평가계획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20년, 21년도에 이제 이지영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하시고 현장에 많이 의견 수렴을 받아서 평가계획안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고, 3차 종합계획의 평가 지표와 맞지 않더라도 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이때부터 좀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담당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힘드셨었고, 평가위원들 저희도 이제 많이 좀 그 시행착오 과정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2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평가를 첫 시행. 그래서 이때도 많이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서 운영 평가를 주로 좀 많이 인지하고는 계시지만 서비스 평가는 아니고 이 부분은 평가라기보다 점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표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에 수립한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0년, 22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해드리고 계속 설명드리는 지표는 변경되지 않는 지표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대신에 중장기 계획의 과제가 변경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 그 과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나 시도의 내용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준점은 제출하실 시행계획의 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예, 이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겠고요. 23년에는 사실상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 점검으로 오늘 대면으로 만났는데 사실 추진실적 점검으로는 23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예, 그 이후에는 시행계획, 종합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로 좀 현장을 많이 뵙고 그 다음에 25년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종합계획이 이제 위원회 부재로 해서 확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25년의 필수 과제인 오늘 이제 들으시는 적시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추진했던 시설과 장소 인력,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어서 사실상은 무난하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지속적으로 과제의 제목만 들렸지 이제 좀 진행을 하셨던 부분들. 그래서 추진적 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다. 그러나 이제 여기 중앙은 제외하고 저희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13개 광역자치단체에 26년 시행계획 수립 설명회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302분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6년 시행계획, 그러니까 이제 26년 추진실적 점검 때는 조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들이 신규 7개 과제라는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이제 새로 바뀌셨거나 이제 과제를 처음 수행하셨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평가나 점검이 이런 체계로 진행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막 제출해 주신 2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26년 추진실적 점검 때 조금 중요하게 컨텐츠적인 내용적 측면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기념일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에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등록제 등등 이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죠. 이때 도서관의 날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10월에 그 평가 포상을 했던 부분들이 도서관의 날로 시상이 옮겨져서 저희 평가 일정도 좀 당겨져 있게 됐고요. 이 부분이 사실 법령상 아직 정비가 미비되어 있지만 올해 지금 5월 안에 통과를 시킬 예정이어서 법률 또한도 시행계획 추진시정 점검 평가가 도서관의 날에 포상되는 부분을 일정을 좀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종합계획의 평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 24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진행하시긴 했지만 시행계획하고 추진시적 같이 제출하셔서 좀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현장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인사 말씀에 하신 것처럼 4차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는 사실상 25년도 이 부분이 지금 시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인데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4차 종합계획에는 이제 정책 목표 1, 2, 3, 4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시설 장사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4차 종합계획부터는 이제 정책 목표 2라던가 지방 소멸이나 뭐 랜드마크와 뭐 그다음에 연대 협력, 그다음에 뭐 정책 목표 4 같은 경우는
지역 주도의 정책 체계화 이런 좀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체계에 대한 세팅이 되면서 4차 종합계획도 과제 중심 그 모든 부분에 공통적으로 견인해야 되는 도서관 서비스 과제가 아니라 기관별 정책 과제에 맞는 것, 광역에 맞고 그 다음에 중앙에 맞는 과제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중장기 계획하고는 많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참고가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이제 우선 평가 대상은 자료집 8페이지인데 46개, 46개 과제가 들어갔고 4차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국회나 법원은 들어가 있으셨지만 이제 헌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부처에 설치하는 운영도서관 실까지 포함해서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도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 4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4차 종합계획이랑 좀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제 투자 규모 보시면 8,461억입니다. 25년도 기준으로요. 예, 그렇지만 이제 3차 종합계획까지는 다 1조가 넘었어요. 왜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시설, 장소, 인력, 서비스 우리가 자원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하고는 승인 통계인 국가도서관 통계에 있는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했었죠. 이제 숫자를 조금 많이 견인시켜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나 4차 종합계획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과제, 그 다음에 국정과제나 지역에 대한 과제들을 이제 넣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분 좀 할 수 없는 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규모에서도 사실은 많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그다음에 비예상 과제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광역을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어떤 담당하고 계셨고 1년간 뭐 예산을 반영하셔서 운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조금 부담감을 덜어내시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 선정, 방향성 세팅 그런 부분으로 좀 편안하게 좀 물론 이제 그 점검이나 절차상 뭐 평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을 완전 놓을 수는 없지만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부담감을 가지겠지만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과제를 좀 적시해 주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24, 25, 26, 27, 28년도는 24년도, 25년도 시행계획 수립하실 때 5년치를 이제 다 제출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25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의 과제는 총 333개 과제, 중앙이 87개, 시도가 246개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규모는 8,461억 원에 대한 부분으로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중앙 보시면 문체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순이죠. 예, 그리고 이제 크게는 예산상으로는 시도 예산이 더 많아진 부분은 이제 건립비 예산이 지방 이양되면서 시도 예산의 좀 볼륨이 더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북한제로 센터에 대한 건립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예산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핵심 과제별 제출이라던가 과제별 투자 규모는 이제 오른쪽에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요. 그래서 25년도 시행계획 확정 발표된 부분 시도별 제출 현황 보시면 과제가 16개에서 19개, 뭐 12개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필수 추진 과제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10개 과제가 제일 이제 좀 작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시행되고 있는 예산이 가지고 계신 그 자원의 예산은 당연히 아니죠. 추진 과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제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합쳐서 단위도서관 예산까지 하시면 볼륨이 훨씬 더 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7,144억 원에 대한 부분이 광역자치단체의 제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 책임의 연도별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2페이지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제 평가 체계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박스를 표시 두신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실적의 점검 평가의 용도별 중점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조정실의 정보업무 평가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 24년 추진 실적 같은 경우는 도서관 발전 종합하고 얼마나 부합되느냐.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제출해서 그 과제별로 이제 세팅이 되시지만 그래도 이제 포상이라던가 평가 방향성이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좀 중점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5년 지금 올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추진 실적에 대한 쟁점은 시행 계획의 성과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25년도에 확정 공표된 부분에 아마 그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적시하실 거예요. 그러나 뭐 전임자가 하셨던 뭐 아니면 생각보다 높게 잡았던 이제 높게 잡은 게 낮아지는 게 크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과업 수행의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아질 수 있는 여러 상황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되고 합의가 되고 이 과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진행을 했느냐를 평가위원님들이 좀 보세요. 그리고 고생을 하고 계신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코멘트가 나가거나 이의 신청 기간에 최대한 좀 어필을 하시고 또 누락된 부분을 또 보완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위원들께서 다른 부분보다는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지표가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가 그 성과 지표에 대한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뭐 어떤 사유로 잘 변경이 되었는지 설득이 됐던가 객관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 성과 지표를 못하기 때문에 뭐 내년부터 어떻게 하든 어쨌든 일반적으로 누가 봤을 때라도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26년 같은 경우는 시행계획의 우수 혁신 사례, 우수 사례의 혁신 사례가 좀 쟁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3차 중장기 계획이 딱 그 중간 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그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7년은 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입니다. 그 아까 상단에 보면 환류 보이시죠? 법령상의 사실 점검 평가에 대한 목적은 다음에 시행하는 시행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라라는 부분이 법적 의무사항의 가장 평가의 쟁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년, 25년도에 그 평가를 받으신, 그러니까 올해 지금 평가 받으신 결과는 올해 말에 수립하시는 27년 시행계획의 반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27년 시행계획 때 쟁점으로 좀 드리고 해서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개 시도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지만 26년 시행계획 수립 때는 신규 과제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가 결과 말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평가 결과는 27년 시행계획 수립 때는 평가하신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향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년은 시행계획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쟁점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또 지표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일반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 중장기 계획이 5년치 수립됐을 때 1, 2, 3, 4, 5년이 이런 방향성으로 흘러간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굳이 정부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광역도 이제 단위도서관 평가도 하셔야 되고 중앙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차용하셔서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지표 결과 산출입니다. 자료집 1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의 항목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종합계획과 부합도, 이행을 얼마나 충실을 하였는가,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 안에 평가지표, 세부 평가 내용, 그 다음에 가중치 평점까지 정보부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이 조정이 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행 충실도에 그 점수 배점을 좀 많이 뒀어요. 이재영 교수님도 현장에로도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정보부 평가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맞죠. 사실상 목표 달성도에 대한 부분 좀 포션을 올려라라고 해서 좀 올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중점 사항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제에 대한 하나하나 과제에 대한 단계가 있긴 하지만서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평가 결과 산출 보이시잖아요. 왼쪽 오른손에 보시면 과제별로도 우수 정상 출신 미흡 개선이라고 3단계로 두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상 출신 범위에 다 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서비스 평가나 업무 평가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덜 부담스럽게 세팅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세팅하고 발전 방향을 가져가는 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지 세부 기준은 저희가 매뉴얼 뒤쪽에 자료집 75페이지부터 있는데 박민정 연구원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우선 이제 추진 실적을 작성하시면 그 안에 저희가 다 적시를 해놨는데 이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에 평가 지표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적시해놨고요. 그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보실 때 뒤에 평가 매뉴얼 보실 때 이게 추진적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에요. 이제 그 자체 평가 양식이 있는데 이제 운영해 보신 분들은 적시해 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평가 지표가 좌측에 보이시는 거 초록색은 이제 기관별 담당자가 추진 실적 작성하시고 평가 매뉴얼을 통해서 적시하시고 단계를 부여하십니다. 자체 평가 하시면 그 자체 평가와 한글 양식인 추진 실적 작성의 내용을 보시고 왜냐해서 이 기관별 자체 평가의 단계 부여 사유하고 그다음에 한글 양식에 구체적으로 2가지를 적시를 하셔야 평가위원들이 보시고 그 단계에 대한 조정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도 이제 좀 지난 얘기지만 그 전에 3차 종합회 때는 증빙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게 적시가 안 되어 있으면 증빙을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양식이든 그 다음에 기관별 자체평가 내용이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평가위원회 점검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동의하는 경우, 조정하는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시되면은 이의 신청 기간 때 이거를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천이라고 보이시는 항목 보이실 거예요. 여기 추천이라고 보이시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의 중점 방향성에 따라 그 다음에 과제에 따라서 위원들이 과제와는 별개로 그 부분에 적시된 내용, 그 담당자가 적시된 부분이 얼마나 부합하게 작성해내는가를 위원들이 다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포상에 대한 부분이 연계해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 모든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의 신청 기간에도 잘 보완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잘 적시가 되어 있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추천이 됩니다. 물론 추천을 하셨다고 해서 다 이제 포상에 연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평가위원 재량도 있다. 이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집 11페이지 보시면 평가 및 추진 일정은 계획 통보부터 쭉 있으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완료입니다. 평가 완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시행하는 시행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도산법 시행령에 있고, 이 부분도 저도 정보업무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저도 평가 중이거든요. 저도 1월 9일까지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저희도 미흡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말씀드렸지만 이 매년 평가를 시행하는 거에 다음 년, 그러니까 2년 텀이 되거든요. 시점상. 그러니까 올해 평가한 것이 27년에 반영이 되죠. 그렇긴 한데 이거를 매년 그렇게 점검하기가 현장도 그렇고 추진도 어렵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차 종합계획도 있지만 아까 27년이지만 4년차 때 시행계획 점검 평가가 잘 정비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점검해서 거의 한 중장기 계획 5년 중에 한 번 정도죠. 그래서 저도 사실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도산발전종합계획, 그 중장기 계획에 대한 추진의
목적성, 그 다음에 현장 안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소명을 정보평가위원회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중장기 계획의 4년치 부분에 평가 결과를 반영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 내용은 4월 10일 날 포상이 이루어지고요. 결과 보고에는 국회 보고도 도서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사항에 저희가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제 실적 부진 과제라기보다 그 도서관발전종합계 4차 년도에 이제 3년차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좀 과제가 어느 정도 추진되는지 좀 점검을 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27년 시행계획 작성을 하시는 그 시점에 각 설명회로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정책 공유는 이제 중앙행정 기관은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2년 전부터 지역 광역도서관위원회 그리고 광역도서관 담당자들 대상으로 지역협력 정책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 진행이 되는데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4차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추진 현황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시행계획 작성 설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차 종합계획 중간 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부분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같이 반영하면 좋겠는지 라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급 3특 얘기가 계속 나오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과제도 다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17개 광역으로 좀 했던 부분들이 5급 3특으로 좀 과제를 좀 발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컨설팅 투진 일정, 9월 일정, 그 다음에 11월 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정책 방향성이나 중장기계획 수립, 그 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조금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염려하시지 말 거는 선제적으로 제시해 드리고 바로 시행은 안 하니까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참 아이러니하지만 또 시간이 또 너무 왔어요. 이 시점 되면 또 27년이라 5차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17개 시도 중에 한 반 정도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책 지원 사업을 계속할 예정인데 아마 27년에는 중장기 계획 그 5차 중장기 계획 수립이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대표 고유 과제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평가 계획에 대한 부분의 일정은 뭐 있지만서도 종합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잘 정비하시되 올해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정비하셔서 적시를 해주시는 것이 쟁점이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도 거 작성을 문서는 이미 나갔으니까요. 그거 이제 확인해 주시고 일정에 맞춰서 작성 이제 공문으로 1월 달 말까지 작성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잘 작성해 주셔가지고 4월 달에 그 시상식에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박민정 연구원님께서 2025년 추진실적 점검 평가 작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십시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서관협회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료집은 19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작성하셔서 제출 주셔야 하는 문서 2건에 대해서 작성 방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2건은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추진실적 작성 한글 파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 파일에 작성하셨던 과제별 실적에 대한 기관 자체 평가를 진행하는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전체적인 개요 먼저 좀 짧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일정은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실적 제출 요청 공문이 12월 16일자로 발행되었고요. 1월 30일, 내년 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평가위원단께서 점검 평가 진행할 예정이시고요. 3월 말 정도 경에 이제 최초 평가 결과를 기관별로 개별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살펴보시고 이의 신청이 있으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증빙, 보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보완하셔서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 내에 제출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최종 결과는요 4월 초반에 전달을 드리고요. 우수 추진 과제에 따른 시상식도 4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진 실적을 작성하실 때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바로 기관별로 좀 전년도에 제출하시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2025년도 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시행계획은 각 기관 담당자님들께 모두 부침 문서로 메일 송부 드렸고요. 확인하셔서 기제출하셨던 그런 계획에 따른 실적을 작성하시는 방향으로 좀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좀 추진 실적 평가 시에 중점되는 사항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추진 실적에서는 시행 계획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시행 계획 요 성과 지표에 좀 초점이 보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립하신 성과 지표가 좀 과제와 적합한 성과 지표인지 혹은 도서관 정책에 따른 성과 지표를 좀 잘 수립하셨는지가 중점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략한 개요 설명 먼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출 주셔야 하는 추진 실적 작성 한글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 파일 양식 첫 번째 페이지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작성하시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2025년도 한 해에 추진하셨던 주요 성과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작성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추셔서 자유롭게 요약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비전, 목표, 전략과 같이 정책 방향을 좀 작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는 전체적으로 2025년 시행계획에 작성 주신 대로 작성 주시면 되겠고요. 일부 수정 그리고 보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하단 밑에 하단에서는 지금 추진 과제에 대해서 적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추진하신 과제의 개수를 좀 작성을 하시고 가장 하위 단위의 과제명들을 작성해서 제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이제 앞서서 작성하셨던 전략에 따른 내용들을 좀 작성해 주시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작성 양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해당 전략을 수립하게 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맞는 추진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 효과가 어떠한 것이고 한계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누락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과제별로 이제 한 꼭지씩 좀 작성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작성하실 때는 이 앞에 보이시는 평가지표 10가지를 근거로 하셔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들을 충실히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는 총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3개의 항목 그리고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10개 지표들이 이후에 기관 자체 평가를 진행하실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
요 첫 번째, 두 번째 지표는 기관별로 추진하신 사업이 종합계획과 과연 얼마나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추진 내용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하는 지표이고요. 그 다음 요 중간에 있는 지표들은요. 각 기관별로 추진을 할 때 그 이전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좀 하였는지 그리고 과제를 추진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는 이루었는지 그리고 또 과제 추진 중에 모니터링을 진행하시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예상 집행도 좀 전년도에 계획한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파트에서 보시면요. 당초에 좀 추진 계획에 맞춰서 실제 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하였는지 그리고 정책 개선의 노력은 좀 얼마나 하였고 추진 과제의 정책 효과성은 좀 어떠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글 파일에 잘 담아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과제별로 작성하시는 전체적인 양식도 이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과제의 개요를 작성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개요에는 크게 총 두 가지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제 목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과제 성과, 즉 달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과제의 목표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중점 사항은 바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좀 부합하는 각 기관의 2025년도 과제 수행 목적 그리고 추진 방향성을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금년도 올해 이제 해당하는 과제를 좀 추진하심으로써 달성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적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 지표의 가장 첫 번째 지표인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지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하실 때는 이 과제 목표 부분에 기술하신 내용을 근거로 평가하시고 이제 나중에 추후에 엑셀 파일에도 사유로 적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과제의 개요 중 두 번째 파트인 과제 성과 달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 추진 실적 작성 양식의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 그리고 성과 목표 그리고 2025년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전년도에 제출하셨던 2025년도 시행계획에 작성하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 수정이 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종료라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합당한 사유로 인해 수정하실 경우에는 이제 평가위원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적합하고 명확한 사유를 함께 표 밑에 기재해 주시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실적이라든지 달성률을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고에는 좀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인지 혹은 신규 사업인지를 적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파트는 평가 지표의 7번째 지표인 목표 달성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당초 계획 대비 실제로 추진한 실적의 비율로서 좀 자체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 파트는 이제 수립한 성과 지표의
적절성을 기술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안내 초반에 해당 부분은 금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좀 내실 있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두 번째 평가 지표였던 추진 내용의 명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작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 기관에서 수립하신 성과 지표가 추진 과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잘 대표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진 내용과 좀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과제 추진 현황을 작성하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추진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협조 체계 구축과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추진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추진 일정과 주요 추진 사항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표에 올해 추진하신 일정에 따라서 추진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고요. 2025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출하셨던 일정을 당초 일정, 여기 표에 보이시는 당초 일정란에 같이 적시하셔서 이행 결과를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주요 추진 사항을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위에 표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좀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추진계획 일정 대비 이행 경과와 그리고 내용을 잘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해당 지금 표 그리고 추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세 가지 평가 지표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이 다섯 번째 평가 지표인 추진의 충실성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좀 맞춰서 충실하게 이행을 잘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이고요. 그래서 계획 대비 충실한 이행을 하셨다면 작성 내용을 근거로 우수라고 자체 평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평가 지표는요, 첫 번째 평가 지표인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계획 과제별 추진 방향성과 그리고 기관에서 작성하신 주요 추진 사항이 부합하고 연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주요 추진 사항을 종합계획과 잘 연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가 지표는요, 8번째 평가 지표인 정책의 개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평가 지표는 이 파트에서 좀 위주로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뭐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등의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추진 일정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포함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협조체계 구축 및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 추진 전이나 아니면 과정 중 그리고 완료 이후에 다양한 협조 체계를 좀 구축한 실적을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과제 추진 시기에 따라서 의견 수렴, 모니터링, 기관 협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 내용과 결과를 이 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의견 수렴부터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과업 추진 전에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는 평가지표 2.1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근거로 자체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활동을 과제 추진 전에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의견 수렴 활동을 수행했던 경우에 한해서 운영 실적과 검토 결과 반영 실적 등이 있는지를 좀 판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제 과제 추진 중이라든지 아니면 완료 이후에 지적사항이나 미흡사항 등을 좀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는지의 내용들을 좀 잘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평가지표 2.3 추진의 충실성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관 협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관 협업은 과제 추진 중에 유관기관이나 전문기관과 협업을 잘 진행하였고 협업체계를 운영하였는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2.2 추진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지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부분을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표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시행계획에 제출하셨던 투자계획을 동일하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집행 실적과 집행률까지 작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부분을 사유 적시하시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평가 지표는 6번째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그래서 산출하신 좀 집행률을 자체 평가 매뉴얼의 기준에 맞춰서 자체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가장 대표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는 사례를 적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3건 이하로 제출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요 해당 과제와 사례의 추진 방향성이 좀 부합해야 하며 각 기관만의 좀 독창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작성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10번째 우수혁신 사례 평가 지표와 연계되나 해당 지표는 평가위원께서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평가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한글 파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제별 투자 계획들을 종합해서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좀 작성하셨던 2025년 투자 계획과 실적들을 이 표에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증감액이라든지 증감률 등을 100만 원 단위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세부 과제명은 제가 예시로 여기에 적시를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셔서 해당 예시와 좀 동일하게 과제명은 작성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글 파일은 이렇게 과제별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과제별로 자체 평가를 진행하는 엑셀 파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좀 처음에 열어보시면 앞에 보이시는 총괄 시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따른 여기에 이제 49가지의 과제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OX를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에는 2025년도 시행계획에 제출하셨던 과제인지
제출하셨던 과제라면 해당되는 과제에 모두 O 표기를, 동그라미 표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2025년 추진실적, 지금 요번에 내시는 그 추진실적에 해당 과제에 대한 우수 사례 파트를 작성을 하셨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과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총괄 시트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각 기관의 총괄 담당자님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와 이메일까지 총괄 담당자님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제별 시트마다 과제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해당 담당자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지금부터 과제별로 좀 자체 평가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에 작성하신 과제별로 엑셀 파일에도 좀 누락 없이 모든 과제별 자체 평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평가 지표 이렇게 10개가 세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평가 지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한 파트로 평가위원께서 작성하시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1번부터 9번까지 총 9개 지표에 대한 자체 평가를 과제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이게 이제 총 10개의 지표들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평점값이라고 해서 지표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자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에 각 9개 지표마다 1부터 6까지 사이의 값을 입력을 하시면요. 가중치와 함께 자동적으로 하단에 요 밑부분에 있는 여기 최종 단계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 과제의 최종 단계가 결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최종 단계는 각 지표별로 부여할 수 있는 단계와 좀 동일하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단계 중 하나로 산출이 되게 되고요. 가장 우수한 단계인 5에서 6단계, 그리고 정상 추진인 3에서 4단계, 그리고 미흡, 개선이 좀 필요한 단계인 1부터 2단계까지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신 과제별로 자체 평가를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평가위원분들께서 보시고 하나하나 과제마다 이제 최종 단계를 이제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주시면요. 이러한 단계를 좀 산출할 수 있는 9개의 평가 지표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부터 좀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공문에 부침으로 발송드린 자체평가 매뉴얼 한글 파일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평가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2개의 파트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요 위에 보이시는 A 파트인 종합계획의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아래에 보이시는 B 파트로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과 추진 과제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파트 모두 우수한 수준이라고 기관에서 자체 판단하시면요. 이제 주황색 박스, 요 옆쪽에 보이시는 주황색 박스에 적혀진 1단계부터 6단계의 산출 기준에 따라서 6단계로 자체 평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A와 B 각각
그렇게 판단하신 사유를 엑셀 파일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요, 전년도에 제출하신 기관 자체 평가 중 일부를 좀 참고로 붙여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지표, 추진 내용의 명확성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표는 좀 앞서서 설명드린 지표이며 마찬가지로 A와 B 파트 각각 기준에 맞춰서 자체 평가를 진행하시고 단계 산출 그리고 사유를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평가 지표는요, 이해관계자 혹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하였는지와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제 산출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표에서 초점을 좀 맞출 부분은 이러한 의견 수렴이 과제 추진 전에 좀 잘 행해졌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파트 중 첫 번째 A 파트는요, 이제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했고 결과물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B 파트는 이러한 의견 수렴 활동을 수행했던 경우에 한해서 운영 실적과 그리고 검토 결과 반영 실적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견 수렴은 진행을 하였으나 검토 결과에 대해서 정책 방향 등의 그런 실적이 없고 결과물을 도출하시지 않으셨다면 통상 정상 추진 4단계로 자체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과제에 한해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자체를 수행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흡 2단계로 자체 평가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 과제는 이런 의견 수렴 자체가 좀 필요가 없다,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이 엑셀 파일에 적시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걸 이제 평가위원단께서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흡에서 정상 추진 단계로 변동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평가 지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가 지표는 과제 추진 중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였는지와 그리고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지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좀 추진 주체 간의 역할 분배를 명확히 해서 협업 체계를 잘 운영을 하였는지 그리고 외부 지적사항들을 좀 기재를 하였고 검토했고 개선도 역시 반영을 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다섯 번째 지표는요, 추진의 충실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지표도 앞서서 좀 설명드렸던 지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여섯 번째 지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표는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투자 계획을 했던 것 대비 실적에 대한 집행률을 계산을 해서 이제 1단계부터 6단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정량 지표인데요. 이때 만일 비예산 사업이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정상 추진 3단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일곱 번째 지표입니다. 일곱 번째 지표는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해당 지표는요, 정량적인 판단과 정성적인 판단 두 가지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기관에서 수립하셨던 성과 지표가 정량 지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목표치 대비 추진 실적의 비율을 계산을 하셔서요, 이 주황색 박스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 정성 지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처음 의도한 정책 목표가 이 추진 실적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기관에서 판단하셔서요, 우수
통상 혹은 미흡으로 자체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째 지표인 정책의 개선 정도는요, 이제 가중치가 가장 높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추진 일정이 명확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에 좀 전년도 타 기관에서 제출하신 자체 평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가장 하단에 제출을 해주신 이 부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외부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적시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 개선 계획이라든지 그에 따른 추진 일정이 굉장히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수 6단계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바로 위에 보이시는 기관의 자체 평가처럼 어느 정도 수립은 하였으나 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기관에서 자체 평가해 주신 것처럼 정상 추진 4단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지표는 정책 효과의 수준을 좀 판단을 하고 과제별 상위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좀 함께 실시해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를 좀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35페이지 그리고 36페이지, 37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기관에서 제출하셨던 추진실적 자체 평가 중 하나의 과제를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어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작성하신 부분에 대한 좀 전반의 증빙 자료는 향후 우수 추진 과제 선정 대상 기관이 되신 경우 개별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작성을 하셔서요. 내년도 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정책기획단으로 부침 2번 파일과 그리고 3번 파일 2건을 공문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주신 문미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잠깐 보완 설명 드리면 쉬기 전에 복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박민정 연구원이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복귀하는 프로세스 좀 공유드릴게요. 6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총괄도 계실 거고 과제 담당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금 2가지로 설명드렸거든요. 추진실적 양식, 그다음에 뒤에 평가 매뉴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추진실적 양식 보시면은 65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은 그 밑에 별표로 요 내용은 어떤 평가 지표가 평가 대상이라는 부분을 다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 계획에는 적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추진실적 작성하실 때 요 평가 지표가 요 내용입니다라고 다 전체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69페이지까지 다 71페이지까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적시하지 마시고 우선은 매뉴얼을 보세요. 매뉴얼 지금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리 담당들이 적시하실 때 이 한글 내용에 있지 않은 내용을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을 보시고 이 방향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되세요. 평가지표 매뉴얼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5페이지 같은 경우도 추진체계의 적적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있구나를 봐서 그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어야지 그냥 그 생각하는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성하시기 전에
매뉴얼을 보시고 그 매뉴얼에 해당되는 평가지표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좀 보시고 나서 적시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다. 물론 이제 그 25년도 시행계획 양식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우선 25년 시행계획 제출하신 거 보시고, 그다음에 24년도 추진실적 점검하신 걸 아마 드릴 거예요. 이제 광역 담당자 통해서. 그래서 아마 전년도 평가받으신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보완하라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어떤 건 우수하실 거예요. 거의 이제 평가위원들이 지표별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하셔서 25년 시행계획 제출하신 거 보시고, 매뉴얼 보시고, 그 다음에 담당자부터 우선 현행하세요. 담당자. 그리고 이제 그 광역에는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총괄 담당자가 모든 그 자체평가 담당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과제 담당자가 그 자체평가 담당자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제 담당자를 세팅하시고, 이제 시행계획 26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과제 담당자 바뀌셨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광역이 할 수는 없어요. 예, 물론 중앙행정기관은 담당이 다 정해져 있으시지만, 어떤 과제는 기초가 하고 계시고, 어떤 과제는 뭐 교육청이 하시고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세팅하시고 나서, 그래서 좀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를 드렸고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도 저희가 광역을 다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하시면 좀 협업 채널을 하셔서 공유하셔서 그 내용들이 잘 정비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열심히 작성하셨는데 평가 매뉴얼하고 평가의 그 방향성하고 틀리게 적시해버리면은 서로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 보완하시면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일정이 있으시니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으로 프로세스를 가져가시고, 저희 도협에서 잘 연구원들이 잘 지원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또 연말이고 또 1월 30일이라는 부분이 또 먼 것 같지만 또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총괄 부분들은 빨리 그 담당들에게 뿌리시고, 이 방법론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29일부터 영상 같이 지금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안내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